너무나 산책을 좋아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여서 큰 아이가 지금 유골함에 갇혀서 태어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가족 같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게 도와줄 기록이 없습니다. 5살 난 치와와 짱아는 그날 발치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어금니가 좀 흔들린다. 상에서 이게 염증이 퍼질 수 있으니까 뽑는 게 좋겠다, 발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수술날 보호자니까 이제 바깥에 있었죠. 저희한테 짱아가 쓰러졌다고 설명을 하길래 그러면 지금 괜찮냐 짱아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뭐 도저히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CPR 중이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요. 결국 짱아는 이날 숨을 거뒀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은 병원. 본격 수술 전 수액을 연결하려던 중 이런 일이 벌어졌단 병원 측의 설명에 어떤 사전 처치가 있었을까, 응급 상황 이후 어떤 약물이 들어갔을까 보호자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들고 간 그 수술 기록지 있죠? 그거하고 차트 기록지 있잖아요. 그거 좀 복사 좀 해주세요 지금. 저거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야 돼요.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수술 기록들을 한번 물어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병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받은 건 3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적절한 의료적인 것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시비를 당연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수액이 들어갔고 수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떤 주사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라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병원은 왜 당시 세부적인 조치가 포함된 진료기록부 전부를 주지 않는 걸까요? 병원 측은 우선 사망한 강아지는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았고 보호자와 사고 직후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의료기록 수준의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또 그 기록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보호자가 요구하고 있지만 수술기록지나 처치기록지는 존재하지 않고 병원은 존재하는 기록을 드렸으며 법상 어떠한 의무 위반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응급 상황 당시 강아지 상태와 처치까지 자세히 기록해달라는 보호자와 법적으로 기록 제공 의무가 없지만 할 만큼 했다며 맞서는 병원. 여기서 의무가 없다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수의사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진료기록부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은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되지만 진료기록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치료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 보호자들의 요구, 이어지는 동물병원의 거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이 보호자도 방광내시경 수술을 받던 2살 말티즈 뽀야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됐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료기록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어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검사 기록조차 받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 중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진료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기록을 받았지만 완전히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는데요. 사람은 그런 의무기록 관리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수정됨, 몇 시에 뭐 수정됨 이런 거 다 남는데 이거 알 수가 없고 업체에다 문의를 해도 뭐 보호자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 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는데 왜 법이 실제로 바뀌진 못했을까요? 2년 전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대한수의사회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대한수의사회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반려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우리 가족인데 그렇죠. 왜 진료기록부를 안 주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그 보호자들의 그런 소리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정당하게 하려면 법적으로 이 진료기록부가 다른 데 안 쓰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가진료. 그 사람은 절대 안 되거든요. 동물은 이 약을 썼다 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의사의 그 진료 기록을 보고 다음부터는 병원에 안 오고
약국에 가는 거죠. 이게 농장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료기록부가 배포가 됐을 때는 그 약의 항생제 오남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 체계에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진료 기록부가 공개되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또 국가가 동물 진료의 공공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공공의 의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거든요.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 동물병원은 엄연히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동물병원을 하나의 그 가게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보호자들은 사실은 하나의 그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사람도 되는데 동물은 안 되냐 이렇게 노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 식당에 가면 이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세요와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발급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반려동물 양육 313만 가구 시대.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일 테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그저 물건일 뿐이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알 권리다 혹은 시기상조다. 반복되어온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논쟁. 이제는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